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67회 실무시험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6월 12일 날, 2016년 6월 12일 날 시행됐던 거고, 텍스 EXE 더블 클릭하면 감독관 확인번호 57번입니다. 그래서 창민 상사 입력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문제 변함없이 나왔는데, 다음은 창민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한번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고 화면을 들어가서 보면 자, 지금 문제와 화면이 안 맞는 게 틀린 그림 찾기 3개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33이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이거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 오다 보면 도소매에 가서 업태 8번 업태 9번 종목 가면 전자계산기 복사기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지에는 컴퓨터 및 주변 장치로 고쳐주길 바랍니다. 근데 요게요, 약간 이번에 출제 요들이 미스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보면 여기 뭐 복사기, 전자계산기에서 사무용품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컴퓨터 및 주변 장치로 고쳤으면 컴퓨터 대리점이 돼야 되는데 뒤에 가서 1번 접힌 문제 보면 사무용품에 대한 말도만 계속 나와요. 출제 요들이 아마 성급하게 출제했는지 이번에는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문제가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쳐주기 바랍니다. 요거 전자계산기 복사기를 컴퓨터 및 주변 장치로.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보면 성동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지에는 용산 세무서장이라고 돼 있죠. 요거 용산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자, 요 3개를 수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다음은 창민 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빠진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이것도 같은 그림 찾기 쭉 걷다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게 나타날 겁니다. 한 3개 정도. 자, 우선 보시면 현금 당좌이금 내려오다 보면 대손충당금이 24,500원 돼 있을 거예요. 문제지는 245,000원.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자, 요거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 미수금 쪽에 가보면 지금 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문제지에는 100만 원. 자, 그리고 예수금이 없을 거예요. 요거 문제지에 예수금이 있죠. 얼마예요? 55만 5천 원. 자, 맨 밑에다가 입력해서 나중에 보면 코드 번호 순서대로 해서 요 미지급금 밑에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2개 수정하고 하나 예수금 추가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거저먹기 문제 끝났고요. 자, 3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6점짜리입니다. 창민 상사의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자, 우선 외상 매출금에 하늘컴퓨터, 제일테크노, 제일상사 보다 보면 금액이 뜰린 데가 있을 겁니다. 제일테크노가 자,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고 외상 매출금 여러분들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는 아시죠? 거기 가보면 하늘컴퓨터 1,500만 원 맞아요. 제일테크노가 7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거 7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상사 250만 원. 그럼 밑에 보면 대차 차액이 제로가 되면 맞습니다. 자, 요 미지급금 가서 볼까요? 자,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자, 요거 수정 전입니다. 미지급금 클릭하면 2,058만 원 돼 있는데 한일 상사 1,700만 원 요건 이상 없습니다. 그 밑에 용산문구 2,000만 원 이상 없고요. 근데 주원문구가 지금 우리 문제지에는 158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는 15만 8천 원에서 자, 대차 차액 마이너스 1,657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요거 15만 8천 원을 158만 원으로 자,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해주고요. 아, 주원문구도 주원문구 고쳤죠. 용산문구도 금액이 뜰려요. 200만 원, 2천만 원 돼 있네요, 이게. 프로그램에. 요건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158만 원, 2천만 원, 200만 원 하면 여기 밑에 대차 차익 1657만 8천 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됐던 게 제로가 되면 정확하게 수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18점, 요거 2번까지 해야 18점 이제 완벽하게 맞는 거죠. 자, 창민 상사는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휴대폰 사용 요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판매비와 관리비, 통신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통신비 814번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현금 적요 밑에 대체 적요 그리고 3번 자리에 대체 적요 3번이라 그랬으니까 영업 담당자 한 칸 띄고 휴대폰 한 칸 띄고 사용요금 한 칸 띄고 지원 똑같이 그냥 입력만 해주고 엔터 치면 자동 저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떨어뜨리기 위한 일반 전표 입력이 나오는데 자, 요거 FAT 시험처럼 이렇게 증빙서류 카드 전표입니다. 자, 8월 4일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용 매출거래처라 그랬습니다. 직원 접대용 그러면 뭐예요? 접대비죠.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 날짜 8월 4일이고요. 자, 금액은 여기서 보면 찾으면 됩니다. 공급대가 총액 8만 원. 그래서 8만 원 적어주면 되고요. 자, 지금 신용카드로 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카드를 긁고 그 영수증 받잖아요. 그러면 미지급금 또는 뭐 미지급 비용 하는데 미지급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가맹점이 어디예요? 성남식당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이 돈은 미지급금은 성남식당에는 이미 결제가 끝난 거예요. 카드로. 나중에 이 대금은 누구한테 갚아요? 카드회사. 그래서 어느 카드예요? 카드회사 찾아요. 아유 어렵다. 결제 방법 여기 BC 카드라고 나와 있네요. 거래처 BC 카드 8만 원. 자, 근데 원래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요거 8만 원. 몇 명이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거래처 김영란법 적용됩니다. 1인당 얼마? 3만 원. 그래서 그 직원이 먹은 게 3만 원을 넘으면 걸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거 접대비인데 거기 몇 명이 먹었는지 그거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업체인 경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근무할 때 이런 거 살짝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고 이거 괜히 넣었다가 접대비 추적 들어오면 김영란법 바로 적용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가 어떤 거래처인지 모르는데 공기업이나 언론기관 기타 등등 그 가족 와이프는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부인이 거래처에 해당이 된다. 뭔가 교육과 관련된 무슨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다. 그러면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아직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생기긴 생겨야 돼요. 무슨 경제가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뇌물 접대 요거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접대 문화가 이제 상식을 벗어난 정도인데 이번에 바로잡자는 건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3만 원이면요. 삼겹살 둘이서 삼겹살 먹으면 1인당 뭐 한 2만 몇천 원은 기본으로 나올. 거기에 소주가 추가되면 3만 원. 또 아니면 나가서 2차 맥주집에 갔다. 접대를 가는데 더치페이 합시다 하면 그것도 또 꼴이 우습고. 이거 참 서로가 앞으로 애매한 것들이 많은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접대비 같은 경우도 500번 대도 있고 800번 대도 있는데 지금 전산회계 이익 같은 경우는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매출거래처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800번대, 813번입니다. 요거 제가 입력한 화면 접대비 8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거래처 BC카드 자 8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자 종목은 아까 뭐 컴퓨터 및 뭐라고 다 바꿨는데 은하, 완구, 외상맥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8월 28일 은하왕국의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함에 있어 당점거래은행이 기업은행이 그냥 쉽게 말하면 외상값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송금하여 주다. 그러면 뭐예요? 당좌예금 없어지고 300만 원. 계좌에서 송금했네요. 수표 발행이 아니고. 그래도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진 거니까 당좌예금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3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어디에요? 은하완구.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한 화면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은하완구. 대변에 당좌예금. 이거 엔터 치면 은하완구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요거는 뭐 감점 안 되니까요. 그냥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산세무 1급 가면 매입매수전표 입력에 그냥 거래처가 쫙 생깁니다. 없으면 감점, 2급은 감점 없이 그냥 아웃인데 1급부터는 없으면 감점 1점. 그 다음에 있으면 뭐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9월 1일 중고나라에서 완구 운반용 트럭을 1,100만 원에 구입하고 뭐예요? 차량 운반구죠, 이거. 대금은 무이자 할부 10개월의 조건에 지급하기로 하다. 나중에 갚기로 했다. 달달이.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트럭 구입 시 취득세 15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그럼 현금으로 지불한 취득세 150만 원에 그 다음에 트럭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럼 차량 운반구 자산에 요거 다 포함되죠? 재비용. 두 개 더하면 1,250만 원. 차량 운반구는 1,250만 원. 자, 해주고요. 미지급금 적어야죠. 누구예요? 중고나라. 여기 중고나라. 예, 거래처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하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과 현금. 미지급금은 중고나라 입력해 주면 되고요. 금액 이렇게 3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4번 문제. 9월 12일 거래처 금성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돈 빌려줬던 거 다 두루두루 받았어요. 거기다 이자까지. 그래서 얼마 총 현금으로 받은 거죠? 현금. 단기 대여금 100만 원 해서 5만 원 하면 10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단기 대여금. 이제 자산 감소되죠. 빌려준 거 찾아왔으니까 거래처는 금성 상사 금액 100만 원. 그리고 이자 5만 원이죠. 그러면 이자 수익 대변에 5만 원. 해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 금성 상사,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각각 금액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9월 26일 신상품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통일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선전비죠. 게재하고 광고비 25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25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하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25만 원. 그래서 자,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광고 선전비도 종류가 500번대도 있고 그런데 신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이니까 이건 영업부 활동이죠. 그러니까 800번대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 선전비 833번. 자, 요걸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2급은 전부 다 800번대 선택하면 됩니다. 1급 가면 500번대. 제조 원가, 제조 비용에 해당되느냐 요거 구분하지만 자, 6번 문제. 9월 30일 하나갈비에서 영업부 직원 회식 후 영업부니까 또 마찬가지 800번대인데 직원들 식사를 회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자, 이것도 정답지 보면 여러분 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800번대다. 영업부 직원한테 한 거니까. 공장 직원들 회식시켜줬으면 복리후생비에다가 제라고 정답이 표시됩니다. 금액은 20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아까처럼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도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미지급금은 통일할게요. 하나 카드. 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811번, 그 다음 대변에는 미지급금, 하나카드, 거래처 입력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10월 8일 기송산업에 상품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거래 아니에요. 계약금, 판매 금액의 10%, 그러니까 50만 원. 요것만 거래입니다. 자기합수표로 받다. 자기합수표로 받은 건 이건 뭘로 처리해요? 현금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5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래요? 선수금이라는, 먼저 받았다. 선수, 받을 숫자. 그래서 요거는 부채가 됩니다. 누구한테? 기송산업. 금액은 500만 원. 그러면 요거는 입금전표 하면 되는 건가요? 하는데 입금전표도 되고요. 근데 입금전표, 출금, 대체전표 자꾸 헷갈려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대체전표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모험 답안 나온 게 대체전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시험은 대체전표. 실무에 가면 입금, 출금 전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럴 때는 대체전표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입금, 출금하고요. 시험 볼 때는 다 대체전표로 해버리세요. 그래야 안전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에서 이거 거래처 넣는 거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 넣고 기송산업. 그래서 대체전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됐고요. 8번 문제. 12월 31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12월분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임차료, 집세 25만 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자, 여기서 깜빡 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결산일이죠. 근데 지금 결산정리상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전표 입력인데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12개월분이 아니고 12월분입니다. 요 25만 원이 12달 치면 12월 30일 결산일이니까 한 달치 빼고 나머지는 다 내년 걸로 다 처리해야 되는데 보니까 날짜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한 달치입니다. 한 달. 저도 이거 문제 보다가 어렵쇼 딱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12월분. 근데 12월분이란 말이 원래 12개월분으로 조금 우리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헷갈리겠다 싶으니까 여기 날짜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집세 25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정리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안 그러면 뭐 선급 비용이니 뭐니 뭐 복잡해지죠. 임차료 25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2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 각각 이렇게 입력이요. 자, 됐고요. 자, 일반전표 입력 뭐 무난했죠.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높았던 겁니다. 자, 5번 문제 수정 문제.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한 문제당 3점인데 10월 2일 날 요거 빨리 일반전표 입력에 10월 2일 가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게 뜰 겁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금액 30만 원씩 돼 있는데 이 지출된 30만 원,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30만 원 회계 처리했는데 직원 회식비가 아니라 직원 회식비면 복리후생비가 맞는데 매출거래처 접대용 회식비예요. 집육란법에 적용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장부를 조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접대용이다 하면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이게 뭘로 바뀌어야죠? 그죠? 접대비 813. 이걸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813번으로 검색해서 접대비로 딱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끝나버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1월 16일 상품 매출 거래에서 상품 대금이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 원과 이게 무슨 말이냐? 11월 16일 가서 봤더니 차변에 당좌예금과 차변에 현금 두 개가 있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이 50만 원, 현금이 3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80만 원.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당좌 수표와 현금 받은 걸로 처리된 거예요. 당좌 수표는 우리가 발행할 때 당좌예금이고 물론 그 수표가 되돌아오면 그것도 이렇게 적긴 합니다. 근데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 원과 자기합 수표 30만 원 회수된 것이 확인되다.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타인 발행 수표라고 그러죠. 이건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 현금이죠, 이거. 그러니까 둘 다 현금이라는 거예요. 자기합 수표도 현금이고. 그러니까 요 당좌예금 현금 요거를 하나로 합쳐서 현금 80만 원 적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계정 과목 하나 추가하는 거는 여기 전표 추가하는 거 누르면 되는데 없애는 거 번거롭고 그러면 아예 여기다가 클릭하면 요거 세 개 다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위에 보면 빨간색 X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삭제하시고 같은 날짜에 새로 입력해 버리세요. 차변에 현금 8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버리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삭제하고 새로 입력. 자, 결산 정리입니다.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 결산을 완료하시오. 12점.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자, 영업부입니다. 직원급여 20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 결산 정리면 이게 무조건 12월 31일이죠. 직원 월급을 못 줬어요.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도 장부에는 이 직원의 월급은 금년 월급에 해당되니까 비용으로는 적어야 됩니다. 200만 원.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 있으면 여기다 뭐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적었겠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 해서 200만 원. 미지급이니까 거래처 직원이 뭐 거래처가 될 수는 없죠. 누군지 다 아니까. 자, 이런 경우 거래처 안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 화면. 여기 급여, 미지급 비용, 차변, 대변. 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급여도 뭐 여러 종류가 있으면 800번대입니다. 무조건. 자, 2급은 아까 영업부 직원이라 그랬으니까 영업부서의 단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고 비품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이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감가상각비는 두 개 합쳐서 10만 원,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자, 요거 여러분들 계정 과목 찾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 찾으면 그 오른쪽에 감가상각 누계액 쫙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하나뿐인데. 그럼 그 옆에 보면 차량 운반구, 비품, 건물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뭐 차량 운반구 바로 다음 번호예요. 이건 비품 바로 다음 번호고.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감가상각비는 지금 영업부서의 차량 운반구니까 800번대입니다. 감가상각비 500번대가 아니고 50만 원에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과 213번이네요. 네.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결산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43만 원이 있다. 이자를 줬는데 선이자를 준 거예요. 43만 원이.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이 원래 비용이 아니고 내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장부에 이미 적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회계 처리 이자를 줬을 때 푼 게 어떻게 했을까요?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변에 뭐 현금으로 줬다면 현금 이렇게 분계가 돼 있는데 이 이자 비용 중에서 43만 원은 원래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빼야 됩니다. 비용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변에 이자 비용 43만 원. 그렇다고 가서 이자 준 거 돌려달라고는 못하죠. 먼저 지급한 이자죠. 그러면 선지급의 줄임말 선급 비용 43만 원. 그래서 내년 1월 1일 날 다시 이자 비용으로 재대체해버리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만 일단 입력하면 되니까요. 자, 입력하면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이자 비용, 금액 43만 원씩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기말 합계 잔액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보니까 금액은 안 나왔어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거래처 두필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매돼. 외상대금 회수다 하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수금해 왔다는 말이죠. 회수 받아왔다 그랬으니까. 자, 가수금을 찾아봤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조회해서 쭉 갔더니 가수금이 있어요. 대변에 6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을 때 누구 돈인지 몰라.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우리 저 카페 회원분들 중에요. 책을 교재를 주문하면서 그 매니저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냥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왜 딱 해서 봤더니 돈이 들어왔는데 주문한 사람과 송금자가 이름이 달라요. 그거 못 찾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간혹가다 한 2달에 한 번 꼴로 같은 이름이 같은 날 주문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들어왔는데 주문자는 같은 이름이 2명이에요. 주소도 달라요. 그러면 이제 몇 분, 몇 초에, 몇 분에 입력했는지 그거 다 통장 확인하고 그러는데 자, 어쨌거나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를 때 돈 들어왔다. 차변의 현금. 아, 요거 60만 원이네. 금액 60만 원. 대변에 뭐예요? 가수금 60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 잔액이 합계잔액시산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게 알고 봤더니 외상대금 회수액, 외상매출금 수금한 거다. 그럼 요 가수금 대변에 있는 거는 없애주니까 차변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수금 60만 원. 그리고 외상값 회수했다.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감소가 되죠. 그럼 대변이죠. 외상매출금 6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거래처 적어야죠, 이거. 두필상사.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면 여기 차변에 가수금 257번 60만 원 없애주고 외상매출금 거래처 두필상사 6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3개입니다. 요 67에는 조회 문제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3월에 발행한 당좌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자, 아직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이거 어느 장부 뒤져야지. 당좌수표 발행 뭐예요? 당좌예금 계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좌예금 계정 특별한 계정 과목에 대한 조회니까 계정별 원장. 자, 계정별 원장 가서 3월에 발행한 그런 당좌수표 발행액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럼 기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좌예금으로 102번 검색하면 자, 여기 쭉 장부가 뜹니다. 그중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적죠. 대변에 있는 거 여기 당좌예금 인출. 수표 발행한 게 바로 이거죠. 나머지 차변은 당좌예금 입금이고요. 그래서 인출한 게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몇 월 금액 답이 2개입니다. 근데 상품 매출 이거 아마 401번일 거예요. 이것도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별 원장 뒤져도 됩니다. 계정별 원장 가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상품 매출 401번. 그러면 1월 달 월계, 2월 달 월계, 3월 월계 5,51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은 거 1월부터 그러면 한참 밑으로 내려오고 막 다 찾고 뭐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때는요. 월별로 특정 계정 과목. 그러니까 기간이 특정 달이 아니고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 계정 과목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문제는 총계정 원장 뒤지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해 봤습니다. 같은 문제를. 총계정 원장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품 매출 401번 1월 달 매출액 대변에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이거든요. 2520 2월 달 요거 4450 3월 달 5510 4월 달 3300 3300 2100 자, 요거는 합계니까 자, 5510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편하죠. 한눈에 보이니까. 가장 많은 달 3월 금액은 5,51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 알았죠? 계정별로 원장도 되지만 총계정 원장이 이럴 땐 편하다는 거. 특정 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때는.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조회 문제는 아직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 이럴 경우엔 요런 장부를 뒤지는구나. 다른 장부도 해보면 될까 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시간 약간만 투자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문제 딱 보면 아, 이거 어느 장부나 요 장부 아니면 요 장부 눈에 띌 겁니다. 자, 3월 중 상품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외상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가서 3월 중 상품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 자, 요거 두 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 거래처 원장 가서 거기 보면 기간은 3월 중이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면 뭐 외상 매입금 하면 되죠. 그래서 거래처는 101번 은하왕구부터 맨 마지막에 뭐 강동까지 자, 검색 조건 딱 누르면 외상 매출 거래 금액,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했을 때 외상 매출금 차변에 생기죠. 요거죠. 요거는 수급해 온 겁니다. 대변은. 그러면 차변에 보니까 가장 많은 거 보니까 350, 100, 1540, 300, 372만 원. 자, 단연 돋보이는 게 1540만 원이 뜹니다. 가가상상가. 예. 03010. 예, 03010. 1540만 원. 자, 이렇게 떴을 때 거래처 코드 번호가 이거 시험 보고 나면 막 질문 들어와요. 앞에 공짜 빼고 3010 해도 틀리나요? 맞나요? 막 그러는데 이번에 정답이 발표된 것이 67회가 보면 두 가지 다 해놨습니다. 3010도 되고요. 원래 나와 있는 대로 03010도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할 때 3010만 가지고도 앞에 0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라서. 요거 둘 중에 하나 입력하면 되고요. 금액은 1540만 원. 자, 요거 입력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대체적으로 쉬웠습니다. 이번에 68회 여러분들 시험도 이런 행운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물론 그것보다도 진짜 안정권에 든 사람들은 합격은 합니다. 그냥 조금 반복해서 시간 여유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특별회차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